일단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다수를 하려면 좀 복사할 다수가 있어야겠죠? 저는 옛날 머신이 살아 있어 가지고 지금 바탕화면에 이런저런 파일과 폴더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지난 시간에 작업해둔 파일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CD 데스크탑 바탕화면 가면은 LS 하면은 막 논문 같은 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봅시다. 다수 파일을 복사하기. 이번 연습 문제에서는 데이터 쉘,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명령어를 테스트한다. 아래 예제에서 파일명 다수와 디렉토리명이 주어졌을 때 cp 명령어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조금 파일이 여러 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쉘 데이터 대신에 여기 데스크탑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긴 파일을 만드셔도 되고 저는 나노 v 텍스트를 하고서 데이 텍스트 편집기 열어가지고 뭐 적을까? copy article files. 뭐 적당히 아무 말이나 한번 적은 다음에 엑시트 하시고 세이브 하시고 나와봅시다. 탭 터치 v1 텍스트 탭으로 자동 완성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나오면은 뭐 이런 텍스트가 저장된 파일도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mkdir 해서 디렉토리 새로 만들어 볼게요. 저거 실습을 위해서 백업 디렉토리 만들었고요. ls 하시면은 터치 v1 텍스트도 새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백업 폴더도 새로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런 파일과 디렉토리가 주어졌을 때 cp 명령어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가? 우리로 치자면 이겁니다. cp first.v0.text랑 first 원점 텍스트 녀석을 백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한번 실행해 볼래요? 자, 일단 ls 하시면 ls-sf나 ls를 하시면은 원래 파일은 그대로 있고 카피니까 원래 파일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백업 폴더 들어가 보시면은 똑같은 파일이 복사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전 진도에서의 CP는 하나의 파일, 하나의 경로, from 하나, to 하나였는데요. CP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인수로 여러 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from 여러 개, 얘네들을 다 단일한 경로, 여기로 복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 녀석이 역할을 이제 알았어. 그 다음 테스트 해봅시다. 이번에는 인자로 그냥 딱 3개의 텍스트를 다 적어봅시다. 자, 일단은 3개의 파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파일을 하나 더 만들 텐데 나노 에디터로 만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터치 커맨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이용해가지고 긴 파일 하나 만듭시다. 터치 v2.txt. 자, 그래서 지금 아이고 바탕화면을 만듭시다. 터치 지금 바탕화면에서 터치 퍼츠 언더바 v2.txt 빈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지금 텍스트 파일이 3개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카피 한번 써봅시다. 카피 터치 언더바 v0.txt 터치 언더바 v2.txt 터치 언더바 v3.txt 엔터를 쳐보니 뭐가 나옵니까? 아, 마지막 인자는 디렉토리가 아니다라는
요 카피 프로그램 자체에 에러가 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쉘에서의 카피는 마지막 인자는 언제나 디렉토리 경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어, 원래 카피는 기대합니다. 뭘? 마지막에는 디렉토리가 들어오기를 마지막 인자로 들어오길 그래야 거기다가 복사하니까요. 그래서 연달아 파일명이 3개가 주어지면은 카피는 오류를 던지고요. 그 이유는 마지막 인자로 디렉토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여러 파일을 복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을 주구장창 다 써야 하느냐? 물론 우리는 조금 코드를 좀 다룰 줄 아니까 그렇진 않겠지 하고 예상할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여러 파일을 동시에 지정할까요? 실습을 위해서 어, 저는 여기 바탕화면 위에 백업 2라는 또 다른 백업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해볼까요? 음, 여러 개를 지정할 때 어, 우리가 주로 자주 쓸 수 있는 그 여러 개를 동시에 지정하는 그 특수 문자가 있는데요. 하나가 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어, 물음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별이에요. 별은 그 위치에 지정된 거는 어, 임의의 문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0 혹은 그 이상의 문자랑 매칭을 시킵니다. 자, 이제 한번 조금 써볼까요? 음, 하피 쿼츠 우리가 쿼츠들만을 복사하고 싶어. 네, 쿼츠들의 공통점은 맨 처음에 쿼츠 V로 시작하고 그 중간에 그 텍스트 뭐야 숫자가 다르죠. 그러면은 일단 쿼츠 언더바 V 별 한번 해만. 자, 얘네들을 모두 저의 의도는 얘네들을 전부 그 한꺼번에 지칭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해당되지 않고 쿼츠 언더바 V한테 해당되는 걸 지칭하는 건데 한번 우리의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백업 한번 가볼까요? 잘 복사가 됐나요?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문법대로라면 여러 개를 동시에 지칭하는 걸 굳이 카피해서만 쓰진 않겠죠? 그렇다면은 지울 때 원래 우리가 특정 파일만 지우게 시켰었는데 자, 현재 폴더에서 그냥 rm 스타 해봅시다. 아, 그럼 rm 스타는 왠지 뭘 뜻할 것 같아요? 임의의 파일명을 다 지워라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죠? 어때요? 다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별표 와일드 카드를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요 세 개의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이름명으로도 좀 이름명을 이용한 지칭도 가능하지만 얘네들의 패턴을 보면은 다른 파일들과 달리 얘네만 텍스트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별표점 텍스트로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됐는지 볼까요? cd 백업 ls 하시면은 또 잘 복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또 다 지워. 다음에 또 다른 패턴 몇 개만 더 해보죠. 다른 폴더랑 비교했을 때 Q라는 문자열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copy Q Q 스타만 해도 되지 않을까? Q 땡 그다음에 백업 2 그러면은 역시 세 개의 파일이 저장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전부 복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데스크탑의 파일 구조는 파일 3개, 폴더 4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백업 2로 복사하라고 하면 자, 일단 CP 자체가 조금은 어, 폴더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복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폴더가 아닌 파일만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작업하고 있을 때 현재 작업에서 좀 깨끗한 파일만 남기고 현재 파일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백업 폴더로 다 집어넣고 싶어.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copy 자, 하위 폴더 포함 이 옵션이 보통은 마이너스 R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하위 폴더 포함해서 백업 2로 집어넣어라 하시면은 자, 이 하위 폴더로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자기 자신만 복사가 안 되고 다른 폴더들은 다 안으로 복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백업 2에 또 백업 2라는 폴더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안에는 원래 아무런 내용이 없어야겠죠? 실습을 위해서 rm 별표 백업 2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웁시다. 그러면은 그냥 발표하면은 또 디렉토리 아니라고 안 지워져요.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포함해서 모두 지우라라고 하는 게 rm-r 별이죠. 자, 다시 이 폴더를 비워놨습니다. 자, 이쯤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실습이 됐죠. 그래서 별 와일드 카드는 이 별 안에 어떠한 길이의 문자열이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와일드 카드구나. 만약에 이런 패턴이 있게 되면은 앞에는 P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pdb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 뭐 별표만 알면 충분하긴 한데요. 여기 등장한 김에 약간 다른 와일드카드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문자를 지칭할 수 있는 것들 물음표가 있는데 단지 문자의 개수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하니?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자. 카피. 이 쿼츠 텍스트 파일들의 특성이 어때요? 다른 문자열은 다른 파일명은 다 똑같고 중간에 숫자만 다르죠? 그래서 카피 쿼츠 언더바 v 물음표 점 텍스트 그다음에 백업 2로 한번 복사해 봅시다. 어디 한번 잘 들어갔는지 볼까요? 복사가 잘 됐어요.
자, 다시 지우고 상위 폴더로 갑시다. 자, 와일드카드가 그 딱 한 문자밖에 안 되니까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쿼츠 언더바 v 별은 통했는데 쿼츠 언더바 v 별은 세 개의 텍스트 파일을 다 복사해 줬었죠? 근데 쿼츠 언더바 v 물음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런 파일이 못 찾겠다. 이 말부터 시작하죠. 이건 안 돼. 그러면은 두 글자도 안 돼? 쿼츠 언더바 물음표 점 텍스트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안 되고요. 자, V 물음표 하면 딱 맞고 이건 아까 우리가 통했었던 거. 만약에 두 개의 문자열인 건 확실한데 두 개의 문자열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음표를 중간에 비워둡시다. 어때요? 백업으로 가보시면은 이번에는 그 두 개가 잘 들어와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무수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파일이 복사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특정 위치만 조금 그 넓게 잡고 싶어. 그럴 때는 물음표가 쓸모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어, 또 간단한 와일드카드 사용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이거가 작동하는 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예를 들어서 P 별점 P 물음표 별은 뭐야 이거? P로 시작하고 점과 P. 자, P로 시작하고 점과 P 다음에 최소 한 글자 이상의 문자로 끝나는 임의의 문자열을 매칭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왜 물음표는 반드시 한 문자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별은 끝에 임의의 문자 숫자와 매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P.P 물음표 별은 preferred.practice 여기서 REFERRED 자리에 지금 별이 매칭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P 다음에 R이 여기 물음표에 매칭이 된 거고 마지막 ACTIC가 여기 별표 자리에 매칭이 된 것이겠죠? 심지어 P.PI도 매칭이 됩니다. 왜? 여기 별이 어느 거든 매칭이 돼도 상관없다는 건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quality.practice는 매칭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Q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에 preferred.P도 매칭시킬 수 없는데 왜냐? P 다음에 최소 하나의 문자가 물음표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쉘은 이런 와일드카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원리를 봅시다. 쉘이 와일드카드를 봤을 때 요청된 명령문을 이게 중요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와일드카드를 확장해서 매칭할 파일 이름 목록을 생성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쉘이 이미 이런 거 던지면 RM 실행시키기 전에 이 폴더에 누구 있는지 보고 요거에 매칭되는 파일 이름들을 지가 알아서 리스트를 작성해 놓는다는 뜻이겠죠. 자, 예외로 와일드카드 표현식이 어떤 파일과도 매칭되지 않게 되면은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해봐. 배쉬는 명령어의 인자로 표현식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몰레큘스 디렉토리 여기 예제 기준으로는 우리는 그 기능을 알 수 없지만 .pdb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만 모여 있다고 치는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 만약에 요 디렉토리에 PDF 파일들이 아무거나 있으면 좀 띄워줘봐 타이핑하게 되면은 .pdf로 불리는 파일이 없다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WCLS 명령어는 와일드카드 표현식과 매칭되는 파일명 목록을 보게 두고 와일드카드 자체가 아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쉐러 와일드카드를 확장한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뭐 직기호 설계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 잘 만들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 와일드카드 커맨드를 약간 연습해 볼 겸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정훈이는 미세 조정 캘리브레이션 디렉토리, 원본 데이터 디렉토리, 데이터셋, 데이터 설명 데이터를 디렉토리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셋, 캘리브레이션 이런 디렉토리가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셋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견학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그 북태평양 조사하러 떠나기 전에 정원이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일부 데이터를 랩실 동료 김인한테 보내고자 한다. 정원이는 백업과 전송 작업을 위해서 다음 명령어를 사용한다. 정원이가 빈칸을 채우도록 도움을 주세요. 근데 이거는 좀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걸 의도했는지 해답을 보면서 어떤 걸 의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문 읽어볼까요? 카피, 별표, 데이터셋 별표, 슬래시 백업, 슬래시 데이터셋. 이거 의도한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파일명 중에 데이터셋이라는 말이 들어있기만 하면 다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는 뜻으로 들리죠? 다음에 카피, 캘리브레이션, 백업 캘리브레이션 하면은 뭘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는데 음,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들이 다 앞에는 날짜, 뒤에는 점 텍스트라서 여기 별표 캘리브레이션 별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별표 캘리브레이션 점 텍스트로 좀 지정을 해놨네요. 그거는 뭐 꼭 이것만이 정답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 자 일단 의도상 모든 11월 파일들을 밥한테 보낼 폴더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기서 11월 파일만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2015 대쉬 밑줄 별 대쉬 이 패턴을 지켜야 돼. 여러분 요 패턴이 그럴듯해 보이나요? 11월 파일 보내는 거니까 일단 10일은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다음에 그다음에 밥한테 또 뭘 보낼 거냐면 자 23일에 생성된 모든 데이터셋을 보내려고 해요. 10월 23일과 11월 23일이 왠지 해당이 될 것 같죠? 자, 그럴 때 카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물론 정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패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빼고 데이터셋만 보내고 싶나 봐요. 그래서 23 데이터셋을 중간에 집어넣고 월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도록 그다음에 뒤에 문자열도 뭐가 돼도 상관이 없도록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파일명만 잘 만들었다면 이런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쉬우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정원이가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파일이 그다지 잘 조작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자, 폴더 -F 옵션 넣어가지고 봤더니 Analyzed 폴더, Raw 폴더, 그다음에 뭐 화학 물질 2개 DAT 있어요. 이 2개는 자료 분석 결과 산출된 출력을 담고 있는데 자, 이번 이 3장에서 배운 것 중에 어떤 명령어를 선택해야 다음에 LS를 실행했을 때 이런 출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두 개의 파일을 요 애널라이즈 그 데이터 애널라이즈 더 디렉토리로 옮기는 게 필요하죠. 자, 물론 건 바이 건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한꺼번에 옮기고 싶으면은 move 와일드카드 별점 dat 해가지고 얘네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한 다음에 애널라이즈드로 옮겨라 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더 유용하겠어요? 데이터 파일 말고 뭐를 무슨 텍스트, zip, pdf 확장자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확장자만 딱 애널라이즈드 옮기고 싶으면은 더 유용하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거는 한번 연습 삼아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파이프와 필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숙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자, 숙제 환경은 콜앱 노트북상에서 매직 커맨드로 실행하라고 했잖아요. 네, 매직 커맨드 하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열지 못할 겁니다. 열 수 있나요? 저는 겁나서 테스트 안 해봤는데. 자, 그런데 매직 커맨드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열지 않고서 이 커맨드 라인만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에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기초 유닉스, 자, 리눅스와 맥의 그 조상 명령어를 배웠기 때문에 마침내 쉘의 가장 강력한 기능을 살펴볼 수 있게 됐죠.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그램을 쉽게 조합해낼 수 있게 한다. 자, 요 실습을 위해서 조금 파일 몇 개가 필요하거든요. 어디 보자. 파일 내용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v1. v0.txt에는 이런 거 들어있었고 v1.txt에는 이런 거 들어있었고 v2.txt에는 아예 내용이 없었죠. 이거 세 개면은 실습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텍스트 파일 갖고 놀고 있는데 여긴 예제상으로 텍스트 파일이 지금 6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단한 유기분자 설명을 하는 6개 파일을 담고 있는 몰레큘스라는 디렉토리에서 시작한다. .pdb 파일 확장자는 단백질 데이터 은행 형식으로 분자의 각 원자 형식과 위치를 표시하는 간단한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왠지 송민성 교수님께서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죠? 그다음에 ls 찍어보면은 우리는 텍스트 파일 3개 있어요. 자, 이 디렉토리로 가서 드디어 이 파일의 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wc 점점 우리는 pdb 대신에 텍스트 파일들을 이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 파일들을 다 wc를 인자로 넣어봅시다. 자, wc 명령어는 오른쪽 보면서 같이 봐요. 오른쪽 보면 wc 명령어는 워드 카운트 축약어로 자, 파일의 라인 수, 단어 수, 문자 수를 센다. 그러네. 쿼트 언더바 v0는 라인 4개, 라인 4, v1은 라인 2개, 쿼트 2는 라인 없죠? 그다음에 단어 몇 개, 3개, 5개, 0개. 그다음에 문자 개수 24개, 32개, 0개. 다 세주는군요. 상당히 유용하겠죠? 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유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WC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WC가 좀 재밌으니까 뭐 하나만 더 해봅시다.
WC 대신에 그 옵션으로 WC-L을 실행하면 출력 결과는 파일마다 이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지금 프롬프트가 저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텍스트. 까지 하면은 안 돼? 자, 못 알아들을 때는 컨트롤 C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컨트롤 C는 다른 운영체제에서 강제 종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커맨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고 다시 프롬프트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조심해야 돼? 우리 같은 윈도우나 맥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나 뭐 좀 복사하려고 나 프로그램에서 뭐 좀 복사하려고 뭐 import, numpy, as mp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여기서 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누르려 그래. 컨트롤 C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파이썬 같은 경우 그냥 안 빠져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나노만 켜도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이것도 그냥 안 빠져나오네. 아니야. 이게 좋은 예를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드는 예제마다 잘 작동하는 예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no. 아, 하필이면 파이썬과 나노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다른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이 컨트롤 C를 누르면은 강제로 종료하고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하려던 게 wc-l 그다음에 star.text죠. 그래서 그냥 wc 했던 거랑 다르게 라인 수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단어 수만 얻기 위해서는 -w 옵션, 카운트를 문자 숫자만을 얻기 위해서는 -c 옵션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지금은 뭐 여기 예제 기준으로는 단백질 파일이 한 6개 정도만 있죠. 6개 정도의 서머리를 볼 수 있는데 한 이런 단백질이 6,000개 정도 있어가지고 6,000개 파일 중에 어떤 게 제일 짧을까요? 대답하려면은 내가 6,000개의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wc 별표점 텍스트 하면은 6,000개의 결과가 6,000 라인의 결과로 쫙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쉘 상에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 드르륵거리면서 보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작업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게 편할까요? 그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을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편집기를 열어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 현재 이 화면에 출력된 거를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가로채서 내가 지정한 텍스트 파일에 집어넣어라가 이 파이프 연산자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wc 별표점 텍스트 하고서 뭐 result.점 텍스트 요거 한번 엔터 쳐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죠?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자, 여기서 커맨드 확인하는 거 cat 쓰시면 바로 텍스트 보실 수 있죠? cat result.텍스트 한번 눌러보시면 요 result.텍스트 안에 이 wc 했던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냥 바탕화면에서 그냥 열어보시면 진짜로 이 텍스트 파일로서 우리의 그 결과가 저장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이게 제가 보통 서버에 R이랑 파이썬 작업을 던질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버에 R을 100개를 켜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리눅스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제가 리눅스 그 100개의 R의 아웃풋들을 제가 100개의 창을 다 일일이 켜보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어를 잘 조작을 해서 R을 켜고 이 R 파일들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리스 원점 텍스트, 리스트 점 텍스트, 다다다, 리스 100점 텍스트 이렇게 다 저장하라고 시켜요. 이제 그 다음에 대충 뭐 에러가 떴는지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들을 열어가지고 어, 몇 번째 R은 에러가 났네, 몇 번째 R은 잘 돌아갔네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서버에 던진 여러 개의 잡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고 WC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뭔가 R이나 파이썬을 돌리다 에러가 나면은 다 안 돌아가고 또 잠깐 멈추죠. 그러니까 저런 로그들을 100개를 다 띄워보면은 라인 수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라인 수가 짧은 그 번지 수에 내가 실행시켰던 파일만 들고 와가지고 이게 왜 여기서 에러가 났지? 하고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우리는 뭐 그것까지 안 가고 아무튼 우리는 이 결과를 또 다른 텍스트 파일로 넘겨가지고 저장하는 거를 지금 연습을 한 거고요. 여기 진도로 보시면은 여기를 한 셈입니다. wc-l 별표.pdb 파이프 length.txt. 네, 자, 잠깐만. 아, 여기서는 이름을 length로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꼭 텍스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확장자 없이 여러분들이 예,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꼭 확장자가 텍스트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자기가 알아서 텍스트면은 잘 띄워줍니다. 다만 점 텍스트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윈도우에 갖고 갈 때나 아니면은 뭐 맥에 갖고 갈 때 바로 얘가 텍스트 파일로 인식해서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조금 좌측에서 볼게요. 자, 요쪽 요 파이프 여기 오른쪽으로 가라 기호는 쉘로 하여금 화면의 처리 결과를 뿌리는 대신에 파일로 방향 변경을 시킨다.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을 생성하고요. 파일이 존재하면 파일의 내용을 덮어쓰기 합니다. 덮어쓰기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는 result.txt가 이런데 내가 만약에 wc-l로 해가지고 새로 이 결과를 이 파일에 씌우라라고 하면은 다시 cat result.txt 하시면 그리고 cat result.txt 하시면은 이전 결과는 사라지고 현재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적용했던 커맨드의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파일의 존재는 L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텍스트 파일 내용 확인하시려면은 cat 쓰시면 되고요. 지금 썼던 것처럼요. cat은 concatenate의 줄임말이고 하나씩 하나씩 한 줄씩 한 줄씩 파일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례는 파일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지 한 파일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요. 지금 우리는 뭐 짧은 텍스트 파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캣으로 한꺼번에 다 뽑을 수 있는데
음, 만약에 파일이 되게 여러 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편하게 편집기에서 그냥 쓰겠습니다. 쿼트 V0에서 라인 4까지 있는데 엄청 여러 줄 쳐봐요. 한 43 라인 썼고 세이브 한번 해봅시다. 헷 쿼츠전 언더 V0 텍스트 하시면은 43 라인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스크롤로 들고 올려가면서 봐야 돼 이거를. 그렇지 않고 어, 실무적으로 조금 끊어서 보고 싶으면은 레스를 이용하시면은 끊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뒤로 돌아가려면 B를 누르면 되고 빠져나오려면 Q를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나노를 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첫 몇 줄이나 마지막 몇 줄을 살펴보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커맨드일 겁니다. 헤드. 헤드 어디서 봤어요? R이랑 파이썬에서 많이 봤었죠? 리눅스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테일 마지막 몇 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요 연산자의 제가 이거를 파이프라고 부르는 게 지금 제가 좀 말이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요런 것도 기능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파이프란 이름은 쟤한테 더 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하고 얘를 꺽쇠라고 부르기에는 꺽쇠는 또 보통 사람들은 꺽쇠를 젤을 꺽쇠로 하니까 어, 우리끼리 좀 말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오른쪽 꺽쇠 정도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꺽쇠는 얘고 왼쪽 꺽쇠는 얘. 이제부터는 여기 소트 잠깐만 사용해 보고요. 소트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소트를 한다는 거는 이미의 텍스트 파일에서 어떤 내 기준에 따라서 라인들을 다시 정렬을 한다는 뜻이고요. 물론 정렬한 결과를 화면에서 바로 보고 싶을 수 있지만 정렬한 결과는 내가 파일에 넣어서 두고두고 다시 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렬한 결과를 또 파일에 저 오른쪽 꺽쇠를 이용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내용을 정렬해 봅시다. 다음 파일 행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에 소트 명령어를 실행하면 출력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 한번 소트 해볼까요? 소트 터치 언더바 v0.text. 자, 뭘 하는지 기대가 됩니다. 봅시다. 어떤 기능이 실행된 것 같나요? 자, 각 라인에 있는 문자열들을 사전식으로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것 같네요. 사실 이 기능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소트가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지 큰 그림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sort -n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이거 sort -n 알파벳 대신에 숫자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만약에 나의 스트링에 숫자가 있는 경우에 더 유용하겠죠? 나의 스트링에 숫자가 있었던 경우 언제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result.txt는 스트링이 아이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컨트롤 C 해버렸다. cat result.txt 하시면은 스트링이 숫자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을 그냥 소트하면 자 0, 2, 3, 4 보고 마이너스 n 하셔도 아마 같은 결과일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 마이너스 n은
저기 이게 첫 문자열에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는 경우에 숫자를 우선해서 상위에 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정렬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음, 자, 그냥 리절트.점 텍스트를 저장했을 때는 물론 파일 명순으로 몇 라인이 있는지를 출력하긴 했지만 사실 맥락에 따라서는 이 파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라인이 있는 파일들이 뭔지, 가장 긴 라인들이 있는 파일들이 뭔지, 그 라인들을 정렬을 해서 파일들을 파악하고 싶을 수도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100개의 R 잡을 던지고 나서 100개의 파이썬 잡을 던지고 나서 어디가 오류가 났는지 살펴볼까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소트한 결과를 이 화면에서만 살펴보지 말고 어디엔가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열어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일단 요 녀석을 실행한 결과가 요 녀석이니까 점점 파일명이 길어지죠. result underbar sort.txt에 저 결과를 한번 집어넣고 싶다고 치면 아 그걸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 이 결과를 오른쪽 꺽쇠 result underbar sort.txt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아, 다시 저 sort.txt에 집어넣었구나 하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쉘에서는 화면에 출력되는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출력된 결과를 다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넣는 걸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작업하실 때 로그를 남기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커맨드겠죠? 그다음에 아까 약간 봤지만 헤드를 이용해서는 그 이제 내가 정렬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첫 몇 줄만 보자 하면은 내가 소트한 기준으로 어,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중에 누가 가장 짧은 라인들을 갖고 왔니? 탑 2만 뽑아보라 라고 하면은 head-2 result underbar search.txt 쓰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요 리디렉트 오른쪽 꺽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살펴보셨습니다. 꼭 앞에가 어떤 커맨드여도 상관이 없어요. 모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커맨드를 쳤을 때 이 쉘의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이 되기만 하는 어떤 명령어라면 그 명령어 오른쪽에 꺽쇠 붙이시면은 오른쪽 꺽쇠 붙이시면은 그 명령어의 처리 결과를 우리가 언제나 저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할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덮어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꺽쇠 한번 누르면은 이전 결과는 지워지고 가장 최근의 결과로서 얘가 덮어 씌워지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옛날에 요 기존의 이 텍스트에 되게 중요한 정보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버퍼 씌우는 게 좀 위험해지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만 상당히 위험한 커맨드가 이런 겁니다. sort result.txt y 꺽쇠 result.txt 물론 sort 하시면은 result.txt 내용을 그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이게 오리지널은 이거죠. 오리지널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솔트를 하고 나서 얘를 오른쪽 꺽쇠점 이렇게 하면은 result.점 텍스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출력 결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커맨드를 걸면은 나의 원본 파일이 손상이 돼요. 그다음에 손상이 되고 잠깐만 이건 제가 몰랐던 건데 심지어 아예 빈 파일이 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자, 위와 같이 작업하게 되면 틀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파일 내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렸죠, 지금? 네,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파일 내용이 손실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논리적인 추론으로는 일단 이 내용이 먼저 출력이 된 다음에 그 출력된 내용을 다시 여기 덮어 씌워야 되니까 result.txt 내용이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사라진 걸로 봐서 제가 모르는 어떤 기전에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사한 연산자로 오른쪽 곡선에 두 개가 있는데 아, 다소 다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연산자 두 개는요.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파일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에코를 약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에코 헬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에코라는 명령어를 처음 보고서 대체 이 명령어는 어떤 쓸모로 만들어진 명령어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에코의 역할은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그냥 화면에 다시 한번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에코 헬로 월드 하면은 그냥 이 문자열만 출력하는 건데 이걸 대체 어디다 써? 그랬는데 일단 에코라는 파일은 옆에는 문자열을 인자로 받기도 하는데 지금 이 쉘상에서 정의된 환경 변수도 인자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 확률 변수를 환경 변수들을 뭐 환경 변수를 포함해서 어떤 어, 미리 운영 체제에서 정의해 놓은 어떤 변수들을 다 출력시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스 이거 저번에 보셨을 겁니다. 패스라는 이름으로 배쉬가 이미 명령어들을 명령어들이 이름을 기억할 경로들이 다 이 패스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인형 에코 패스 하면은 패스를 문자열로 인식하는 거고 환경 변수 중에 패스라는 이름을 가진 환경 변수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샵 에코 저기 달러 패스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시면은 이 쉘에 저장된 환경 변수를 똑같이 저 문자열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에코의 역할은 문자열을 그대로 있는 대로 출력한다인데 자, 에코의 타임코브를 익혔으니까 이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에코 헬로 오른쪽 곡세 테스트 파일 01점 텍스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결과 예상하실 수 있죠? 헬로가 저 텍스트 파일 안으로 들어가겠죠? cat 테스트 파일 01점 텍스트 헬로 들어왔죠? 자, 다음 예제 한번 해봅시다. 헬로 더블 꺽쇠 02점 텍스트. 자, 셋 한번 해보시죠. 아직까지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만 더 해봅시다. 헬로 테스트 01점 텍스트 한번 더 보시고 헬로 더블 꺽쇠 테스트 파일 02점 텍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캣 해봅시다. 01은 한 번 꺽쇠는 그냥 계속 덮어 씌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헬로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더블 꺽쇠 두 번 했었던 02점 텍스트 보시면 두 개가 뜨죠. 더블 꺽쇠는 기존의 파일이 없으면은 이 파일을 만들고
기존의 파일 내용이 있으면 그 파일 내용에다가 더해서 덧붙여라 역할을 해주는 이제 타이프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쓸 때는 내가 좀 불안하면은 꺽쇠 2개 쓰면 되고 난 옛날 내용 날아가도 괜찮다. 그냥 나는 깔끔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은 꺽쇠를 한 번만 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꺽쇠 하나 기능과 꺽쇠 2개의 기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쉬어가는 의미로 데이터 테일 명령어도 잠깐 등장하고요. 아까 우리가 헤드랑 테일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를 넘어가고 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혼란스럽다면 좋은 친구네요. 열심히 따라왔으니까 훌륭한 뜻으로 보입니다. 이건 서양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응원을 해줘요. 우리나라와 약간 문화가 다르죠. 자, WC, salt, head 명령어 각각이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해도 중간에 산출되는 파일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솔트와 헤드를 함께 실행해서 이해하기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 함께 실행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어가 됐죠. 하지만 일단 묻지 따지지 않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솔트. 아, 조금 어차피 인자는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자를 빼고 쓰겠습니다. 만 제가 result.txt가 날아갔지? result 네, 저는 result 언더바 salt.txt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하자. publish-l 어, 우리가 저거 시작했던 게 별표 텍스트였죠? 별표 텍스트 다음에 보내 result 텍스트 네, 저 이거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자, 요 녀석을 요 문자열을 소트할 거예요. 소트 리저트 텍스트 하고 나서 자 헤드 찍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헤드 마이너스 2 잠깐만 이렇게 중간에가 진짜 우리가 보통 파이프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어, 얘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요렇게 걸면은 요게 나올까요? 원래 어, 요거 요 결과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였어요? 소트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그 녀석을 인자로 받아서 그 출력 결과를 인자로 받아서 헤드를 찍어야만 나오는 결과였죠. 자, 근데 파이프는 요 지금 여기 위 두 라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소트한 결과에 가장 탑 2를 찍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아웃풋을 받는 어떤 그 대상을 만든 다음에
그 대상의 결과를 저장하고 저장한 대상을 다시 불러 들어와 가지고 헤드에 썼습니다. 그 파이프의 역할은 뭐냐면 앞에 실행된 결과를 뒤에 실행의 인자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굳이 result 언더바 cert.txt를 거치지 않고 여기 결과 자체를 뒤에 헤드에 인풋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앞에 결과를 인풋으로 써서 헤드를 찍어볼 수 있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명령문 사이의 수직 막대를 파이프라고 부른다. 수직 막대는 쉘에게 왼편 명령문의 출력 결과를 오른편 명령문의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는 뜻을 전달하고요. 컴퓨터는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임시 파일도 만들고 한 프로그램의 주기억 장치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복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이프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나의 리눅스 프로그램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D 패키지거든요. D 패키지 -L인가? 오케이. 네. 이 리눅스 시스템 상에 설치된 그 마치 윈도우로 치자면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있는 그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들 아니면은 맥 시스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스폴더 들어가면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 다 뜨잖아요. 그 목록들인데 너무 길잖아요, 이거. 내가 깔려 있는 것만 찾을 수 없을까? 자, 깔려 있는 것만 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거는 추가적인 명령어인데 자, sort result 언더바 sort.txt 가지고 얘기할게요. grep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grep 어디서 들어봤죠? 파이썬이랑 아래도 있잖아요. 문자를 잡아내는 거죠. grep 어찌 보자. 컷라는 문자만 잡아내 봅시다. 자, cat result 아이고 그냥 cat result 언더바 sort 하시면은 이 전체 한 7, 8줄이 다 나오잖아요. 7, 8줄 중에서 내가 원하는 패턴의 문자열이 있는 라인만 출력시키는 게 그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D 패키지랑 합치면 어떻게 돼? D 패키지랑 그리고 D 패키지 출력 결과를 그랩 파이썬 치면은 파이썬이 출력이 돼 있다면은 네, 파이썬이 깔려 있다면 이렇게 깔려 있는 패키지 중에 파이썬 이름이 있는 패키지만 출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엄청 많이 깔려 있죠. 지금 이거는 제가 조교님한테 이거 이미지 만들 때 부탁드린 게 이 이미지 아나콘다랑 MySQL도 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MySQL 실습할 수 있게요. 그래서 지금 제 이 가상방식 기준으로는 파이썬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다음에 MySQL 깔려 있냐?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건 깔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노 실행되죠? 나노가 실행되는 이유는 깔려진 패키지 중에 나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야 그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우분투에서 커맨드를 어떻게 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그 전문가들이 물론 이런 파이프 연산자의 어떤 연쇄로 아마 대답을 해줄 겁니다. 저도 이것도 다 옛날에 구글링해서 알게 된 거고 그게 원리는 뭐냐? 대부분의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받는 원리는 이렇게 어떤 옵션을 나의 출력 결과를 텍스트로 출력하고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는 것의 어떤 연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분투 시스템에서는 깔려진 패키지도 텍스트 리절트로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어떤 패키지가 깔려 있는지 검색하는 것도 어떤 텍스트 스트링을 검색하는 그런 명령어를 수행해서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면 이제 끝나겠다. 파이프 하나까지 써봤고요. 어떤 것도 파이프를 연속적으로 사슬로 엮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자, 파이프는 연속적으로 쓸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 명령어가 이거였죠? 그랩 썼던 게. 자, sort result.text head -2 이게 파이프의 한 번 연수였고 사실 result.text도 뭐의 결과입니까? 워드 카운트의 결과죠. 그래서 워드 카운트 대신에 워드 카운트를 result.text로 저장하는 대신에 워드 카운트 -l 점.text 하시면은 우리가 이 결과를 result.text로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블 파이프로 하시면은 이 이 워드 카운트 결과를 소트한 다음에 그 녀석의 소트 결과를 헤드를 찍어라가 되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위랑 아래랑 결과가 똑같죠? 자, 저는 이게 마치 이쯤 하면은 우리가 좀 봤던 거랑 비슷하죠. 뭐예요? 넘파이, 판다스 같은 데서 메소드로 이거 이런 변환하고 다시 점 눌러가지고 이런 변환하고 점 눌러서 이런 변환하고 연쇄시키잖아요. 그게 뭡니까? 앞에 있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뒤에는 연산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다 이 타이프 연산자에서 조금 유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예상일 뿐이고요.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파이프 약간 복습하고, 그다음에 계속 좀 실습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